네, 부총리께 세수 부족 상황에서 행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네, 세금은 우리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시급하고 절실한 국민들께 귀하게 써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자 언론 기사네요. 4살 난 외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근심, 씻길 곳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 푸세실 화장실,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2년에 최소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83만 가구랍니다. 그 중에 우리 아동들은 94만 명이 소위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저희가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 서비스 혁신이라는 걸 발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혹시 지난 2년 동안 최소 주거 기준 미달 주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1년에 몇 가구씩 제공했는지 혹시 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를 포함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분들은 하지만 증가율이 많이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출이 우리 OECD 3분의 1 수준이고 꼴찌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차폐연대가 정부에 작년에 권리 예산을 1조 5천억 원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271억 원 증액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재부에서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 오늘 증가율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네, 지금 확인해 결국 우리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은 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거든요. 이 현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조 5천억 원 요구를 하는데 그 대비해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낸 거 보면 5년간 18조 원 세입 감소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로도 감소한다는 게 있고 오늘 또 존경하는 천하라모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개식용 종식 총사업비로 3천억 원이 든다는데 장애인들의 현재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1조 5천억 원을 참 못 쓰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계속 질의를 합니다. 부총리님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기준에 비해서 좀 지나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기준으로 주거 빈곤 아동이나 장애인 기본권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요? 뭐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헌법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한국은행 총재님 계시니까 우리 헌법 전문이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해야 되고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또 책임과 의무도 완수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5,100만 정도 되십니다. 헌법 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인데 이거 특별한 의미를 사실 힘을 못 가져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공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고요. 핵심은 두 번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PPT 다시 돌아가세요. 앞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련해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경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모두 다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주의 이념이 나오지만 우리 헌법에는 존엄주의다. 디그노크라시, 존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존엄은 뭐냐? 모욕, 무시, 배제, 차별당하지 않아야 되고 모두의 존엄이 존중받는 품위 있는 사회. 그리고 그 핵심은 취약한 자, 비통한 자의 존엄이 존중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PPT를 넘기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수단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다수 국민의 반환은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 분립, 의회제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최근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제가 반헌법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헌법재판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도 수단입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다음 PPT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헌법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존엄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출생이 이미 운과 불행을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적 존재지 않습니까? 서로 평등한 주체로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성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법과 제도, 문화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호 부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경제적 질서 안 된다는 거죠. 가난과 불평등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라는 인식이 전 국민이 가능해야 됩니다. 재산권 수단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산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재산권, 사유재산권의 절대적 주장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국가는 이런 사회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돼서 자유를 누린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동 주거 실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의 기본권 관련한 부분은 과연 3만 달러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왜 예산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못 개선을 시키는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총리님께서 특히 재정과 이 세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가 올해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예산 증가율 대비 그래도 저희가 상당 나름대로는 그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것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저희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며 국민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 정신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걸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기상